여러분 안녕하세요. T3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소식 들고 왔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월스트리트 은행권이 발칵 뒤집혔다고 해야 할까요? 블룸버그가 엄청난 특종을 터뜨렸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 XAI가 쌓아올린 빚이 무려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이라는 겁니다. 24조 원이요, 여러분? 이게 대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웬만한 중견기업 몇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빚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일단 여러분 다 아시는 트위터 인수권부터 시작해야 해요. 머스크가 몇 년 전에 트위터를 사들였잖아요. 지금은 X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때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했고요. 거기에 인공지능 개발 회사인 XAI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인공지능 모델 학습시키는 데만 해도 슈퍼컴퓨터 돌려야 하고 최고 인재들 모셔와야 하고 데이터 센터 구축해야 하고 정말 돈 들어가는 데가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냐? 머스크의 은행권 파트너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이번 달 초에 발표된 초대형 뉴스였는데요. 그러니까 우주 사업하는 스페이스X랑 인공지능 사업하는 XAI가 하나로 뭉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합병된 회사가 올해 안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IPO 즉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이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IPO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상장하려면 회사의 재무 구조가 깔끔해야 해요. 빚이 너무 많으면 투자자들이 꺼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요. 이 180억 달러짜리 빚에서 나오는 엄청난 이자 부담을 좀 줄여보려고 새로운 금융 구조를 짜고 있는 거예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가 이번 작전의 선봉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까지 총출동이에요. 이 은행들이 다 스페이스X 상장을 이끌 주관사 라인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빚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트위터 지금의 X를 인수할 때 머스크는 1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패키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매달 수천만 달러씩 이자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매달이요, 여러분? 한 달에 수백억 원씩 이자로만 나가고 있는 거죠. 이 빚을 떠안고 있는 은행들 라인업 좀 보세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BNP 파리바, 미즈호, 소시에테, 제네랄까지. 이게 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기관들이에요. 이 은행들이 지금 속으로 얼마나 난리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블룸버그는 머스크가 X를 인수한 이후로 채권 시장에서 그다지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고 평가했어요. 뭐랄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불안한 거죠. 돈을 빌려줬는데 과연 제때 잘 갚을까? 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이런 걱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작년 3월에 X랑 XAI가 합병을 했거든요. 이때 통합기업의 가치가 450억 달러로 평가받았어요. 우리 돈으로 60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물론 여기에 빚 180억 달러가 포함된 가치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면 빚 빼고 270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번 달 초에 터진 뉴스가 바로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이었어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딜인 게요. 단순히 두 회사가 합친 게 아니라 머스크의 거대한 비전이 실현되는 첫걸음이거든요. 머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주 기반 인공지능만이 유일한 확장 방법이라고 했어요. 지구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태양 에너지의 100만 분의 1만 활용하려고 해도 현재 인류 문명이 쓰는 에너지의 100만 배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결론은 뭐냐? 이런 자원 집약적인 작업들을 어마어마한 전력과 공간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주죠. 머스크가 농담 섞어서 얘기했대요. 우주를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요. 공간이 무한하니까 말이에요. 이 합병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건 자금 조달 능력이에요. 지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IPO를 통해 들어올 자금 거기에 인공지능 기반 애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수익원까지 더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라는 계산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달 기지 건설을 가속화하는 거거든요. 달의 영구적인 인류 거주지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SF 영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번 합병으로 그 자금줄이 좀 더 탄탄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작년에 머스크가 스페이스X 상장 얘기를 꺼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머스크가 사실상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올해 안에 상장을 추진한다고 명확하게 밝힌 거죠. 이게 왜 큰 뉴스냐면요. 스페이스X는 그동안 비공개 기업으로 남아있으면서 선택받은 투자자들만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상장하면 여러분이나 저처럼 일반 투자자들도 스페이스X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주가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자, 그럼 다시 은행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주요 은행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 180억 달러 빚에서 발생하는 무거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금융구조를 만들어서 이자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부채를 재구조화해서 상환 조건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들거나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머스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은행들도 엄청난 돈을 빌려준 상태잖아요. 만약에 상환이 제대로 안 되면 은행들도 손실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도 머스크가 성공하길 바라는 거예요. 적어도 빌려준 돈은 받아야 하니까요.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이번 금융 재구조화 작업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 상장이 올해 안에 진행될 거라는 타임라인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상장 전에 재무구조를 정리하지 않으면 IPO 가격 책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이 회사 빚이 너무 많네? 하면서 주식 가격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머스크의 과거 행보를 봐도 그래요. X 인수 후에 채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실수 안 하려고 은행들이랑 머스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5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로 X를 인수했는데 매달 수천만 달러씩 이자를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1년이면 얼마예요? 적어도 수억 달러는 이자로만 나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스페이스X까지 합쳐지면서 전체적인 재무 구조가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이 모든 게 머스크의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냥 우주회사 하나 운영하고 인공지능 회사 하나 따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해서 인류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우주 기반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SF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생각해보면 말이 돼요. 지구에서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고 냉각 시스템도 필요하고 부지도 필요하죠. 근데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띄우면 태양광 발전으로 무한대에 가까운 전력을 쓸 수 있고 냉각은 우주의 진공 상태를 활용할 수 있고 공간은 말 그대로 무한하잖아요. 물론 기술적인 어려움은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우주로 장비를 쏘아 올리는 비용, 우주 환경에서 작동하는 컴퓨터, 시스템 개발 데이터, 송수신 문제, 유지보수 문제 등등. 하지만 스페이스X가 이미 로켓 재사용 기술로 발사 비용을 극적으로 낮췄잖아요. 그리고 스타링크로 위성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험도 있고요. 이제 XAI의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우주에서 작동하는 자율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합병은 단순히 두 회사를 합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거죠. 달 기지 건설 계획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달에 영구 거주지를 만들려면 엄청난 물자와 장비를 달로 보내야 하는데 그걸 다 사람이 조종할 수는 없잖아요.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건설 작업을 수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스타링크로 들어오는 수익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스타링크는 지금 전 세계 오지와 바다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게 스페이스X의 현금 흐름을 책임지는 핵심 사업이에요. 이 돈으로 로켓 개발도 하고 우주 탐사도 하고 이제는 인공지능 연구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은행들이 지금 금융 재구조화를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 모든 계획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자금 흐름이 원활해야 하는데 매달 수천만 달러씩 이자로만 빠져나가면 정작 필요한 곳에 투자할 돈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BNP 파리바, 미즈호 소시에테, 제네랄 이 은행들이 다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해요. 보통 이렇게 여러 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건 규모가 크고 리스크가 높은 거래일 때거든요. 한 은행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니까 나눠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죠. 모건 스탠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는 것도 의미심장해요. 모건 스탠리는 월스트리트에서 손꼽히는 투자은행이잖아요.
IPO를 주관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도 다 비슷한 수준의 명문 은행들이에요. 이 은행들이 스페이스X 상장의 주관사로 나서면 IPO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마 역대급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테크 기업 중에서도 스페이스X만큼 주목받는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제 xAI까지 합쳐졌으니까 우주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을 동시에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려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올해 안에 상장이 진행된다면 그 전에 이 180억 달러 빚 문제를 어떻게든 정리해야 해요.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 좋으니까 투자하세요 라고 말하려면 재무제표가 깔끔해야 하거든요. 빚이 너무 많으면 이 회사 투자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기존 대출을 더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할 수도 있고 일부 빚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신규 자금으로 기존 빚을 갚는 방법도 있어요. 블룸버그가 이 소식을 특종으로 다룬 건 그만큼 월스트리트에서 이 이슈가 뜨겁다는 뜻이에요.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래에 관여하는 은행원들이나 관계자들을 취재해서 나온 기사거든요. 공식 발표가 아니라 내부 정보를 입수한 거죠. X 합병으로 450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빚 180억 달러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순자산 가치는 270억 달러 정도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스페이스X까지 합쳐지면 전체 기업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스페이스X 단독으로도 1000억 달러가 넘는 가치로 평가받았던 적이 있어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만약에 합병된 회사의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평가받으면 180억 달러 빚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전체 파이가 커지면 빚의 비중도 작아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크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급선무인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머스크는 테슬라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실 머스크의 재산 대부분이 테슬라 주식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X나 xAI 스페이스X 같은 다른 사업들은 독립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머스크가 개인 돈으로 다 메워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번 IPO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상장하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달러를 끌어모을 수 있거든요. 그 돈으로 기존 빚도 갚고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투자하고 회사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거죠. 매달 수천만 달러씩 이자로 나간다는 게 얼마나 부담인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한 달에 5천만 달러만 이자로 나간다고 쳐도 1년이면 6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거의 8천억 원이죠. 이게 순수하게 이자로만 나가는 돈이에요. 원금을 갚는 것도 아니고요. 이 돈이면 로켓 몇 대를 더 만들 수 있고 인공지능 연구원을 몇백 명 더 고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도 머스크 입장에서도 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절실한 거예요. 금리가 조금만 낮아져도 연간 수억 달러를 아낄 수 있거든요. 블룸버그가 머스크의 채권 시장 트랙 레코드가 혼재되어 있다고 평가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투자자들은 과거 실적을 보고 미래를 판단하거든요. X인수 후에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머스크는 테슬라로 전기차 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꿔놨고 스페이스X로 우주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있지만 성공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는 투자자들도 많은 거예요. 2026년 2월 13일에 발행된 기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타이밍이 중요한 이슈인지 아시겠죠? 올해 안에 상장을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연말까지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안에 재무 구조 정리하고 IPO 준비하고 각종 규제 승인 받고 다 해야 하는 거죠. 조이 클렌더라는 기자가 쓴 기사인데 스페이스X 관련해서는 꽤 신뢰도 있는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도 상당히 믿을 만하다고 봐야 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 상황은 이래요. 머스크의 xAI가 18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안고 있는데 이게 X 인수랑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쌓인 거예요. 매달 수천만 달러씩 이자만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xAI랑 스페이스X가 합병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안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주요 은행들이 나서서 이 빚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금융 구조를 짜려고 하는 거예요.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도 모두 참여하고 있고요. 이 빚을 원래 떠안고 있던 은행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BNP 파리바, 미즈호 소시에테, 제네랄이에요. 180억 달러 빚을 제대로 정리하고 성공적으로 상장할 수 있을까요?
우주 기반 인공지능이라는 게 정말 실현 가능한 걸까요? 일단 확실한 건 월스트리트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들이 모두 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의 규모와 잠재력을 말해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T3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이런 글로벌 빅뉴스 테크 산업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T3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 들고 올게요. 안녕!